131이네요. 그죠? 시설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리 네 번째 있죠. 그죠? 네 번째 있는 게, 그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뭐야? 정비 사업이죠.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다시 한 번 더, 무슨 사업이라고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에서 어떤 글자가 키워드일까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그 다음에 계획, 사업.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글자가 키워드일까요? 키워드. 에? 손 한번 들어볼까? 실력평가도 한번 해볼게요. 감각도 한번 볼게요. 도시군 계획이란 말이, 도시군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신 분. 와, 아무도 없네. 계획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업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와, 압도적으로 많네요. 틀렸죠? 그죠?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은 뭐를 만들어라? 똑같아요. 큰 물결이 흐르는 거예요. 큰 도담 물결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만들어라. 그래서 시설 사업도 뭐 만들어야 되고,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왜? 계획 사업이라서. 계획 사업이라서. 계획 사업이라서 그래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이라서 뭐부터 만든다? 계획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할 건데, 시설 사업에서 무슨 계획을 만드냐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개발 사업에서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이 유사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유사할까요? 안 유사할까요? 유사하겠죠. 왜요? 그죠?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이죠. 계획 사업이니까 유사한 거예요. 계획 사업이니까 유사하다고. 그죠?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유사한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왜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계획 사업이니까. 왜 당연한 거예요? 계획 사업이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은 어디에 규정을 하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요. 정비 사업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면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유사하다 안 유사하다?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똑같아요. 절차적인 흐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 사업은 시험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맥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시사업을 정리할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교재에 적어놨어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 사업이다.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됐는데 뭐 이거 틀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맞추기 때문에 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사업, 뭐가 나옵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 나오죠.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크게 놓고 보면 뭘 배우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줘야 돼? 계획부터 나와야죠.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부터 나오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라면 끓일 때 뭐부터 합니까? 응? 그죠? 물부터 얹이죠. 물부터 얹어야지. 물을 끓여야지. 그죠?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건데 소말리아 아들한테는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죠? 라면을 주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부터 세우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사업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계획부터 만든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자꾸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을 갖다 반복시키는 이유가 그걸 자꾸 곱씹어 보셔야 돼요. 곱씹어 보면서 그게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들어가는지를 알고 가면 내용이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시설사업 요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정리할 겁니다. 자, 시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요. 자, 볼까요? 시설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시설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계획사업. 참 힘드네. 참. 이게 이래 힘드나. 시설사업은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이에요? 계획사업. 자꾸 머릿속에, 오늘 수업 마치면 점심으로 뭐 먹을까? 그거는 나중에 수업 마치고 고민하시고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운 거, 다음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지 말고, 혼자 먹을까, 나눠 먹을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계획사업이죠. 계획사업 첫 번째 시설사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계획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 그래서 시설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듭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누가 만들 거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만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 누군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잘 만들어졌잖아. 그럼 시행자로 확정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드니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만들면 되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돼야지 사업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검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 뭐 된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실시 계획이라고 불러요.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당연히 누가 만들까요? 사업 시행자가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뭘 받냐면 검증을 받아요. 검증. 인가받고 이게 고시가 돼요. 인가됐죠? 실시 계획이 인가되니까 사업을 만다? 실시하면 돼요.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이제 타인의 토지를 수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가능하고 사업을 분할 시행한다든지 하는 각종 조치를 가지면서 시설 사업을, 도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언제는 사업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결과 사업이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요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공검사 필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뭘 하면 된다? 공고를 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절차는 막게 되겠다?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사업의 절차입니다. 사업의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 됩니다. 제일 먼저 뭐 만들고? 계획 만드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뭐 되고? 확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뭘 만들면? 실시 계획을 만들면, 그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인가를 받고, 인가된 내용을 만들어 고시하죠.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마음대로 사업을 실시하면 돼요. 실시한다는 말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실시한다는 말이 착수한 도로공사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공사 완료, 그죠?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드는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야 도로 만들자라고 해서 다리 만들자, 터널 뚫자
공항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 절차가 이제 그죠? 순서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보고 하셔야 돼요. 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그렇죠. 계획 만들죠. 계획 만드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 당연한 거 아이가. 뭐 왜?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 사업. 그다음 뭐 하는데요? 그렇죠. 시행자로 확정되겠죠. 그럼 시행자는 확정됐으니까 뭘 만들면 되고,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 계획은 추상적일까, 구체적일까? 그죠? 단기별 집행 계획은 추상적일까, 구체적일까요? 그죠? 조금 포괄적인 추상적으로 놓겠죠. 그죠? 그러면 실시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검증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실시하면 돼요. 사업을 하니까 타인의 토지를 막을 수 있어. 그죠?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를 막을 수도 있고,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도 있고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게 특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은 언젠가 끝나죠. 도로가 완성되고 터널이 뚫히고 공항이 건설되고 항만이 건설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뭐 받아요?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 할 때는 뭐대로 했는지를 보냐면 실시계획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라 그러면 뭐 할까요? 준공검사 필증 줘, 안 줘? 안 주고 재시공해야 돼요. 재시공. 그죠? 근데 준공검사가 우회국적 그때 끝나죠. 그러나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마음 돼요. 공고하면 돼요. 그게 커팅시야, 커팅시.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차단이면 되는 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 정리할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단계별로 뭐 하는 계획이더라?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단계별, 그 다음에 집행,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어느 글자 같아요? 또 손들까? 단계별이 제일 중요한 말이다.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 의사표시를 심리 유보하지 말고요. 심리 유보하지 말고, 민법에서 배웠죠. 그죠? 심리 유보하지 말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가 왜 중요하냐면 의사표시를 해가 틀리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획이 좀 더 오래 가요. 근데 너끼리 해라. 난 안 한다. 라고 해서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격률에서 차이가 나요. 합격률. 쌤들이 합격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진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올해 온라인은 모릅니다. 온라인은 잘 모르는데 오프라인에서 몇 명이 합격할지를 알까 모를까요? 오프라인에서 몇 명이 합격할지를 갖다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3명 이상의 차이가 절대로 안 납니다. 누가 합격할지를 알까 모를까요? 안다고. 2개를 안다고, 2개를. 몇 명이 합격할지, 누가 합격할지를. 근데 그거는 천기 누설이다가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한테는 이야기 안 해줘요. 근데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한잔할 때. 야, 그 세 번째 줄 그 우측 2분단에 어떻는데 라면 다 똑같은 생각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래. 정확하게 맞춰요. 정확하게. 근데 쌤들 뭐로 맞출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봐. 자,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 학원에 보내잖아. 쌤들은 가가 어느 대학 갈지를 알까 모를까? 그죠? 알죠? 근데 부모한테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이거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왜? 그래야지 학원에 계속 매월 100만원씩, 50만원씩 계속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그 고등학교 입시생들이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 또는 3%를 위해서 나머지 97%가 덜러리 선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 알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해보. 저는 압니다. 저는 보는 순간에 알아. 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걸, 쏟아부으면 소용없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해야지, 돈을. 그 돈이 어마무시한 돈인데. 우리 학원에 한 명 등록하는 거나 우리 애들 한 달 학원비하고 비슷한데. 안 돼. 자, 뭔 말이냐면 참여를 해라고. 참여 횟수가 많으면 합격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봐가지고 판단 안 한다니까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틀려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지 한국인들이 있어요. 야, 이거 그만할 때 됐는데. 야, 기가 막 끝까지 막 자다가 나와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원에 오자마자 계속 잡니다. 그러고 쉬는 시간 되면 계속 드시고, 그죠? 쉬는 시간 되면 또 계속 먹고 또 수업 시작이라면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계속 와요.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합격의 비법이에요, 이게. 합격은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 60점은요. 그냥
들으면 나와요, 그냥. 계속 자면서 듣고, 그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 닦고 듣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도 듣는 분들도, 동영상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날은 10시간 공부하고요, 3일 푹 쉬어. 그러고서 그 다음날 또 8시간 공부해. 안 됩니다. 그 사람보다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하게 듣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합격의 비법입니다, 비법. 다른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쌤들이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에 온다, 내지는 동영상으로 클릭해가지고 화면을 연다,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기만 열려있으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10번 더 하겠습니까? 10번은 더 한다고, 10번 더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문제 풀고 또 틀리고, 그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죠.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수업의 특징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글자를 가지고 조금 키워드를 좀 잡는 쪽에다 초점을 좀 맞추는 데 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글자의 의미를 자꾸 곱씹으면 거기에 의미들이 상당수가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사회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법을 배우거든요. 법은 법률 용어에 나오고 법률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법 전문가들이고 그 법률 용어를 만들 때 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단어에다가 집중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안에 제도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법 전공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일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다르게 보여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도시군 계획 사업도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수업하고 쭉쭉 해가 당기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무슨 사업이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이다라고 10번을 하고 난 다음에 단계별 행위를 보면 계획이란 말이 당연하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다음이나 그 다음, 그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계획이 없으면 이상하겠지.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관심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단계별이란 말하고 집행이란 말하고 계획이 있거든요. 어떤 글자가 키워드냐면, 자, 단계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좀 많아지겠지. 네.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키워드는 뭐냐면요. 집행이에요, 집행. 집행계획이에요. 집행계획. 뭐를 집행하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뭐를 집행하는 계획이다? 뭐를 집행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뭐를 도시군 계획 시설을 많은 계획이더라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드디어 이제 집행 단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로를 집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그 집행계획이에요, 집행계획.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어, 안 됐어? 됐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 됐잖아, 그죠? 되고 나서 얼마나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나서 재작년에 나왔어요, 시험에서 이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얼마나 만든다? 3개월 안에 만드는 사업이 무슨 계획이다? 집행계획, 연차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2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하고 안 적어도 됩니다. 2단계 3개 다 있어요.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하는 사업. 당연히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이 무슨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연차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차별 계획. 연도별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할지 나누는 연차별 계획이고 뭐를 포함하냐면 재원 조달 계획이나 돈, 보상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까? 위헌 결정이 났다고 했죠. 헌법합치 결정. 그에 대한 권리 구조로서 매춘권을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나오면서. 그죠? 자, 근데 결국 장기간 10년 이상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 그런데
왜 10년 동안 토지를 도로부지로 결정한다, 학교를 만들어준다, 내지는 공원을 만든다, 공항을 만든다, 항만을 만든다 등등으로 도시공격시설로 관리로 결정 고시까지 해놔놓고 왜 10년 동안 방치된 토지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토지가 막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에? 결국은 예산 문제예요, 예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이 나라 상황으로 여러분들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선거를 하거든요. 그럼 선거 공약의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공약의 거의 90%가 바로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만들어줄게, 학교 만들어줄게, 경로당 지어줄게, 뭐 해줄게.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선거 공약의 90%, 100%는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안 합니다. 복지. 그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뭐 등등이 선거 공약이지, 도로 놔줄게 이런 거 가지고 선거 공약 안 한다고. 그러고, 도로 놔줄게, 항만 만들어줄게, 공항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토론할 때 보면 반대측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돈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돈은, 그 어마무시한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하죠.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만들 때는 옛날에는 그냥 만드는데 지금은 그렇게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 계획을 어디에서 만들어 올지를 갖다가 미리 잡아준 상태에서 그걸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 대한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설 사업에 대한 공약이 옛날처럼 뜬구름 잡는 공약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10년간 무단 방치된 이런 토지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요, 선거 공약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헌재에서 박살나고 그러나서 뭘 만들었다? 단계별 평균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봐요. 1999년에 제가 판결을 하고 2000년에 매춘권이 만들었다고 했거든. 2000년에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 예산 집행 계획이나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10년간 무단 방치된 토지가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나왔다? 매주정권 이후에 나온 제도예요, 이것도. 과거부터 원래부터 태생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고. 그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눈다고요? 2단계. 그건 별로 연점도 아니냐. 2단계. 3년 안에 하면 3년 후에 하면 그리고 뭐 하는 계획이더라? 그죠? 2단계로 나눠서 뭐 하는 계획이더라? 집행하는 계획, 집행하는 계획. 그죠?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항상 돈이었거든요. 재원 조달 문제, 그 다음에 보상 문제, 이런 걸 잡아서 만드는 걸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계별 집행 계획은 이런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겠죠. 그 누가 만든다? 사업 시행자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고요? 사업 시행자. 누가 만든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라고 하니까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요, 원칙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관리계획 입안권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입안권자. 왜냐하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도로를 해볼게요. 도로 설치에 대한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사하고 의견을 내거든요. 맞습니까? 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세운다고요. 말라고 입안합니까? 입안권자가 왜 입안을 해요? 도로를 말라고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된다?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누군데요? 행정청 싹 다죠. 그래서 행정청, 법조문에서는요,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 원칙은 누가 되고? 특,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이게 앞에 관리계획을 할 때 그냥 장난친다고 싹 따라하는지 그런 말이 한 게 아니라니까 다 써보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행정 싹 다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칙은 입안권자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뭐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도로 만들고 터널 만들고 다리 만드는데 그게 행정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부지기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정청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원사업 시행자로부터 뭐 받아라?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네가 사업해라.
네가 해라 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사업을 하죠. 그럼 얘들은 뭘 만들어요? 실시계를 만들죠. 실시계 누가 만든다? 사업 시행자가 만들었잖아. 그럼 뭐 받는다?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실시계에 인가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원칙이 누구냐면 관리계 결정권자, 시도 또는 대도시가 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비행정청이 시행자로서 실시계를 만들었죠. 그럴 때는 인가를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인가됐지? 그러면 인가된 내용을 고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니까 사업의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인의 토지를 말 수 있다? 수용할 수도 있고 출입할 수도 있고 하는 등등의 조치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고 언젠가는 사업은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이제 중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절차는 완전 종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되겠습니다. 여기 시사업 절차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한다고요? 계획. 무슨 계획? 집행계획. 무슨 계획? 집행계획. 왜 집행하냐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는 거다.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몇 개로 나눠요? 2개. 1단계는 몇 년 안에? 그렇죠. 2단계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연차별 계획. 에다가 단계별 평균은 뭐가 포함돼야 돼요? 재원조달계획. 에다가 뭐가 포함돼? 보상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행자. 그래서 누가 만든다고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누군데요? 입안권자. 그래서 단계별평계획은 누가 단계별평계획을 수립하냐면 원칙적 입안권자인 특, 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입안권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비행정청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비행청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아이가. 그죠? 그래서 뭐 받아라?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됐지? 그래서 행청이든 비행청이든 이제 사업시행자가 된 거야. 그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뭘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 뭘 받고? 인가를 받고. 인가 됐으니까 뭐 하고? 실시하고. 그죠?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받으면 돼요? 준공검사 받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사업에서 큰 흐름은 봤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단계별 평계획은 3개월 안에 만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부터 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에 따라서 결정 고시된 도시공객시설, 도로에 대해서 그 집행 시기, 예산, 보상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좋은 말. 자, 원칙적 수립권자로 나옵니다. 자, 단계별 수립권자 누굽니까? 맨날 특광시장 것을. 적어놔, 크다랗게. 바로 입안권자로 적지 마세요, 참. 바로 적으면 안 된다. 사업 시행자로 적어야 돼요. 논리구조로 적어 놓을게요. 크게 적어야 돼. 이거로 넣은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이렇게 논리구조로 가주시면 기억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자, 원칙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광시장 구수는 오겠죠. 특광시장 구수는 도시공객 시설에서 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로 수립해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법률에 따라서 관리계 결정이 의제가 될 때는 그때는 단계별 평계획은 얼마나 만든다? 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의 법률에 따라서 할 때는 몇 년이더라고? 2년입니다. 그 다음 법률을 보니까 정비법이에요.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어떤 법에 따라 할 때는 단계별 평계획을 3개월이 아니고 2년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법이에요? 정비법,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법,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통점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정비사업 하면서도 기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단계별 평계획을 3개월이 아니고 얼마나 만들어줘야 된다? 2년입니다. 2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도시공객시설인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듭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요 주변에도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학교가 턱 하나 생기고 공원이 하나 턱 만들어지고 도서관이 턱 만들어지고 그죠? 하는 등등의 내지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는 등등의 도시공객시설이 확장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기반시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정비 사업이 우선입니까? 정비구역 안에 학교나 도로를 만드는 도시공객시설이 우선입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도시공객시설인 도로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이야? 정비 사업이 우선이야? 그래. 그래서 이때는 3개월이 아니고 뭐더라? 2년.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확정되는 게 맞다. 원래는 몇 개월인데. 그죠?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몇 개월이더라? 2년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 수리권자는 예외적 입안권자입니다. 예외적 입안권자 누구야? 그죠? 국장이나 도지사죠. 예외적 입안권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을 한 관리계획이면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해서 이 아들이 공고하면 됩니다. 절차는 한번 참고하세요. 나중에 권고해. 구분. 두 개로 나온다고 했죠. 1단계하고 2단계. 3년 안에 시행하면 3년 후면 2단계. 한 개 더 중요하죠. 조정할 수 있죠.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1단계로 편입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 특광시장 군수 원칙적 입안권자, 원칙적 사업 시행자죠.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을 그죠? 1단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권리구조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시험에서 나온 지가 좀 됐는데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러분 관리계획 결정구 50일부터 얼마나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구 50일부터 얼마나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구 50일부터 얼마나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3개월. 정비사업 관련한 2년.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안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 얼마나? 그렇지. 근데 수립을 안 해버렸어. 수립을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버렸어. 의사해석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말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만드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걸 안 만들었단 말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란 말 같은데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는 말 아이가? 1단계 포함 안 되니까 2단계 포함됐다는 말 아이가? 그게 어렵나? 1단계 2단계 포함됐단 말이고 2단계 포함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렇죠. 사업을 3년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든지 하기는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사업을 3년 이후에 하죠. 그러면 야, 너가 옛날에 10년도 기다렸는데 그죠? 이것도 못 기다리나?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박살납니다, 이거. 그죠? 이러면 안 된다. 기다려라.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 때가 기다려봐. 1단계 포함이 안 됐으니까 2단계 포함됐고 3년 이후에 사업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가 아니고 이때도 토지를 막을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토지를 활용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고 하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때도 허가 신청을 하면요. 허가를 거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받아서 첫 번째 뭘 지을 수 있냐면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로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로 토지를 모을 수 있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긴 했는데 1단계 포함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기다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지를 그때까지 모을 수 있게 한다, 활용. 근데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매수 청구에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될 때도 토지를 개발행위를 봐서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는 어떻게 활용했냐면 3층 이하짜리 단독, 그죠? 3층 이하짜리 1종, 3층 이하짜리 2종,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다르죠. 활용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원래의 지목대로 활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임시로 활용해야 돼요. 아니면 원래의 지목대로 영구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임시로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게 뭐더라?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리고 기존의 시설 부지에서 기존의 건물이 있을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기존의 건물을 현상 유지하는 개축이나 재축하는 정도로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은요,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또 난리 납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은 3층짜리 뭐였어요? 단독, 3층의 단독, 또 1종, 또 2종, 또 공작물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냐면 튼튼한 걸 지어서 활용해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은 튼튼이라면 돼요. 튼튼. 그리고 요거는요, 튼튼한 건 아니지. 어떤 걸 지어서 활용한다고요? 임시로 활용하는 거예요. 임시로.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튼튼. 여기서는요, 임시로. 자, 볼게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가시면 되냐면, 12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25. 에 가시면 토지를 활용하자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적어놨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허가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 이렇게 박스 있죠? 예, 그거다가 써놓을래요. 크다랗게 써야 돼. 시험장 갈 때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뭐라고? 튼튼히 적어놓으면 돼. 튼튼히 적어놓으면 돼. 그 구분 그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10월달 되면 튼튼이라고 그냥 시험장 가는 거야. 이거 수업하는데, 튼튼히 이거 수업하는데, 그때는 이제 1초면 됩니다, 1초. 됐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튼튼히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시면 되냐면, 지금 있는 단계별 평계획에서, 133회 밑에서 5번째 줄. 허가받으면 가능한 행위라고 박스 있나요? 예, 거기다가 또 썼어요. 땡땡. 뭐로? 임시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임시로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안 헷갈립니다. 자, 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 적어놓을래요? 뭐라고? 임시로가 아니고 토지를 활용하자. 이렇게 적어놔야지. 임시로는 밑에 적어야지. 아무 때나 임시로 이러면 되나? 자, 특광시험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 수정이 안 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1.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2.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토지를 모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하는데? 임시로 활용하는 거야.
튼튼한 걸 짓는 게 아니고 임시로. 그래서 뭘 지을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시설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공작물, 그 다음에 건물을, 기존 건물을 많은 거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정도로 토지를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 가설 건물이요, 나중에 건축법에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설이 가설 건물을 지었고 기존 건물을 개축, 재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도로가, 공원이, 공항이 실제로 설치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 가만히 둬야 됩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 운명에 처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철거할 때는 누구 비용으로 철거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대주겠습니까? 소유자 비용으로 철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유자. 가설 건물을 갖다가 없던 가설 건물이 지어졌죠. 그러면 그 철거할 때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험구수는 가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만약에 설치했죠. 그렇게 허가한 토지 위에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허가한 토지 위에서 사업 시행이 되면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누구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해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근데 뭐가 지금 빠져있죠?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라는 말에 빠져있죠? 예. 왜냐면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요거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겠습니까? 기존 건물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의미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행정 대지평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 부지안에서 개발행입니다.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는요, 시설이 아닌, 즉 학교 부지더라, 철도 부지더라 이러면 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교 부지는 뭐만 들어야 돼요? 학교. 그죠? 철도 부지면 뭐만 들어야 돼? 철도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광시험 군수는 도시공객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공간에 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아니, 원칙.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시설 부지는 시설만 들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 시설이 아닌 건물들이 때로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일정 공간적 범위를 정해서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시설 설치, 이용, 장래 확정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공작물을 시설인 건물, 공작물 부지에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정리할게요. 시설 부지는 뭐만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시설만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설 부지에서 시설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역에 가보면 서울역 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 있어요. 아울렛. 영등포역에 가면요, 영등포역만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 있어요. 신세계. 청량리역에 가면 청량리역만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은 시설이 아니거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시설 부지는 뭐만 들어야 되는데 시설.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장 가능성 내지는 시설 설치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거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실화된다 그러면 획기적인 제도인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지하철, 지상철을 어디로 내려버리고 지하로 내려버리고 그 위에다 뭘 짓겠다? 그죠? 아파트를 짓겠다.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지상철에 있는, 그죠? 지하철을 갖다 어디로 내려버리고? 전철이죠, 그 전철. 지상철이니까 지금 지하철이 안 하죠. 전철이죠. 전철을 어디로 내려버리고? 지하로. 그 엄청난 부지가, 그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다가 뭘 짓자?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뭐 하는 등등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 예산이 뭐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간이 몇십 년이 걸릴 거고 뭐 등등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보기 힘들 것 같고 그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때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죠? 4년, 그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 장의 문제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끊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음 시장이 A당에서 B당으로 바뀌면 앞에 있는 정책을 뭐 한다? 다 갈아엎어버린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다 하더라. 미국은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사업들은 굉장히 합의, 그죠?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외에다가 적어놓을래요? 요거는 지금 저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서울역, 영등포역 이래 얘기했을 때 저 강원도에서 수업 듣는 분들이 영등포역을 안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시공직 시설이 있는 곳에 시설이 아닌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예시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역, 영등포, 옛날에 안양역에도 백화점이 있었죠.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하고 쇼핑몰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걸 무슨 역사라 그럽니까? 민자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적어 놓으면 참 쉬워요. 그럼 나중에 책 볼 때 책 보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우리 있다 없다 말하시면 돼요. 사업신경 났네. 사업신경 누굽니까? 나 이거 힘드나? 이방권자 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이방권자가 원칙 없는데요. 특광시장군수. 예배주로 누가 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예배주로 국장, 도지사. 근데 시설 사업이 어디에 걸쳐서 행해진다면 둘 이상. 그럼 둘 이상에 걸쳐서 행해진대요. 둘 이상. 공법에서는 둘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똑같고 매주 나옵니다. 매주. 공법에서는 둘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뭐 한다?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어디서 해결하는데? 위에서. 끝. 거의 다죠. 그래서 사업이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에 걸쳐 시행되면 관계 특광시장 군수가 뭐 한다? 협의해서 시행자를 마음 된다? 지정을 하면 돼요. 협의가 되면 좋죠.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그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장이 사업 시행자를 뭐 한다? 지정한다. 끝. 이게 다죠. 그래서 둘 이상 나왔다 이러면 매주 나옵니다. 순도 100%짜리입니다. 순도 100%. 예외 없어요, 이거는. 둘 이상 나오면 항상 뭐 한다? 협의.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 되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은 국가기가 관련된다든지 필요할 때는 특광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광역과 관련되든지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 비행청은 네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뭐 받으라고 했습니까? 지정을 받으라고 했죠. 지정이 권한에 위임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 안바에 따라서 국장, 시도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뭐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정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뭐는 내야 됩니까? 신청서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 있는데 요거 잘 받아두셔야 돼요. 자,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가 될 때? 민간입니다. 민간이 요거는 법 조문에 없는 걸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민간이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죠. 그럼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 2, 3이 누구냐면 1. 국가지자체, 2. 공공기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예요? 공공이죠. 공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싶으면 사업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된 토지를 마고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총수 얼마 동의를 받아라?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만 치워놓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8월 달에 외우면 된다. 안 해야 된다.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토지 소유권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3분의 2.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얼마 동의를 받아라?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면요, 지정했다고 고시하면 돼요. 고시하면 행정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번씩 간혹 가다 내거든요.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사업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요. 시행자로 지정이 되거든요. 행정청이 원칙입니다. 근데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그럼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만들 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고 이게 고시가 되겠죠. 인가됐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도 할 수 있고 공시송달도 가능하고 하는 몇 가지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등등의 특권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행정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 권한이 생겼죠. 그죠? 뭐 받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현대건설하고 뭘 할 거예요? 협상을 할 거예요. 공권력 행사 주체가 된 겁니다. 갑자기 현대건설이 4인이.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시설사업 권한을 가지면서 시설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침해된 권리를, 그죠? 권리 침해를 받은 그 누군가는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권리구제를 청구할 겁니다. 이 권리구제 청구는요, 권리 청구는 현대건설하고 지금 갑하고 수용하면서 한판 떴어요. 그러면 권리구제를 청구할 건데, 이 권리구제는 첫 번째, 민사쟁송이 돼야 돼요? 아니면 행정쟁송이 돼야 돼요? 자, 이거부터 해갈까요? 민사입니까? 행정입니까? 현대건설하고 지금 누구하고 갑하고 한판 떴어요. 그죠? 그래서 수용하면서 가격에 불평불만 내지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갑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리구제를 청구할 겁니다. 그죠? 그때, 자, 첫 번째, 민사냐, 행정이냐, 요거부터 잡읍시다. 민사쟁송일까요? 행정쟁송일까요? 예? 민사 아니면 행정쟁송.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예?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공법은 뭐와 뭐의 관계를 규제한다고 했습니까?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가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이 가는 겁니다. 규제를 가는 거죠. 규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법이거든요. 그 공법상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민사로 가야 돼요? 행정으로 가야 돼요? 행정. 우리 지금 민법 시간이면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법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행정쟁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공법과 사법이라는 이 첫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법의 체계는요, 공법과 사법 이원,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요, 공사법 이원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나누는 첫 번째 실익이 뭐냐면, 다른 실익들도 있는데, 이거는 공법, 이거는 사법으로 나누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법 관계는 어디로 가고, 행정쟁송으로 하고, 사법 관계는 어디로 간다? 민사쟁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첫 번째 논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공법이죠.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발생한 각종 법률 분쟁은 어디로 가서 해결한다? 행정쟁송으로 해결한 거지. 그죠? 민사쟁송으로 해결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시행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수용을 하잖아요. 현대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안 됐어. 그러면 갑의 토지를 수용하겠어요? 매매해야 돼요? 매매해야지. 수익 되나 말이야. 그렇잖아. 수용의 권한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까? 사인과 사인 같은 일반 당사자입니까?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행정소일. 근데 행정쟁송은 민사가 아니고 뭐로 간다?
행정쟁송은요, 피고가 누가 되냐면, 피고는 항상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돼요. 행정쟁송의 피고는 누가 된다고요? 행정청. 우리 여러분들이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나누잖아요, 과를. 감기 걸렸어. 정형외과 가면 돼, 안 돼? 아니, 감기가 걸렸는데 정형외과 가면 눈이 안 보여.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내과 가면 돼, 안 돼? 그거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법원이 헌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고요. 형사건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디 간다? 형사법원에 가야 되고. 민사건이 문제가 되면 민사법원에 가야 되고. 가족관계 문제가 되면 가정법원에 가야 되고. 행정쟁송, 공권정지 주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디 간다? 행정법원에. 법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소장을 접수를 할 때 다른 데 가잖아. 그러니까 형사사건인데 민사법원에 제출을 하잖아. 그럼 소를 뭐 해버린다? 소를 각하시켜버려요. 각하. 그래서 행정쟁송의 피고는 항상 누가 되냐면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 각하라는 말하고 기각이라는 말의 차이점 아시나요? 배우지 이거?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아시나요? 이런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하면 돼요?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설명해 줄 거잖아.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잖아. 설명하러 넘어갈 수 있잖아. 아, 각각 기각 모릅니까? 아, 그렇구나. 모를 수 있지 뭐. 모를 수 있지, 당연히. 그죠? 각하는 뭐냐면요. 요건 불비를 각하라고 그래요. 요건 불비. 기각은 이유 없음이에요. 야, 그 말이 더 어렵다. 그렇지. 더 어려울 수 있지. 자, 밥을 먹는데 밥상을 차려왔어. 밥을 보고 밥 흡흡비는 거야. 그게 각하예요, 각하. 조용히 해라. 자, 네가 수업해라 그러면 나와서. 그죠? 자, 밥상을 차려왔는데 요건이 안 맞는 거야. 아예 밥을 안 먹고 밥상을 엎어버리죠. 그게 각하. 밥을 먹었어. 밥 맛이 없는 거야. 기각. 그 요건이 안 맞는 거야, 요건. 그러니까 형사법원에 가야 되는데 민사에 제출하잖아. 그죠? 그럼 소장이 들어왔잖아. 그럼 소장을 접수시켜, 안 시켜? 안 시키죠. 각하. 소장의 요건은 갖췄어. 요건은 다 갖췄다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도 없어. 기각. 받아들이면 인용이 된 상태에서, 인용이 된, 이제 그 소장이 접수해서 심사에 들어갔잖아. 심사에 들어가지고 5년으로 할까, 3년으로 할까, 벌금으로 할까, 이제 이거는 본안 심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은, 다시 할게요. 행정쟁송은 피고가 누가 된다고요? 행정청이 돼야 돼요. 근데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잖아. 그러면 소장을 접수시킬까, 접수 안 시킬까? 접수를 안 시켜버려. 그게 뭐예요? 기각이에요? 각하요? 각하. 그래서 행정쟁송은 항상 피고가 누가 된다? 행정청이 된다.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기본인데 그걸 낸다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 기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했거든요. 그럼 갑이 자, 여기서 민사냐 행정이냐 요거는 이제 해결했거든요. 뭐로 해결해야 돼?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니까요. 소를 제기했는데 행위는 누가 했냐면 현대건설이 했잖아. 근데 현대건설을 상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소장을 접수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각하기가. 각하. 그럼 누구를 상대로 했냐 이거죠. 피고 적격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죠? 누구냐라고 하니까 권한을 준 행정청한테 제기해야 돼요. 권한을 준 행정청한테.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제기한다? 지정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거야. 봐봐요. 민법에서 배운다니까. 삼성전자에 다니는 김대리가 내한테 냉장고를 팔면서 내를 기망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민사 형사.
행정. 민사, 형사, 행정. 민사. 냉장고라고 하는 물건을 거래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내를 기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내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잖아. 그죠? 냉장고를 밀어가지고 내가 다쳤어. 그러면 형사로 가겠지. 그게 고의성이 있으면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상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민사로 가겠지. 그렇잖아. 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니까요. 자,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김대리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피해를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손해를 본 게 만약에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로 적어야 돼? 행위를 한, 내를 기망한 김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삼성전자 대상해야지. 그럼 삼성전자는 내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구한테? 김대리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구만. 그게 여러분들 민법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본 논리잖아. 그래서 권한을 준 사람한테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한다? 지정권자. 그 시험에서 여기서 맺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봐요. 그래서 보세요. 행정심판 보세요. 이 법에 따르는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이 말이 상당히 시험에 안 옵니다. 시험에 안 오는데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처분은 공권력 행사를 말하거든요. 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누가 아니고? 행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지정한 사람한테, 권한을 준 사람한테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 실시계기 나오네요. 좀 쉴까요? 네, 좀 쉬어야 되겠네.